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순천을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현재 개헌 논의와 정계 개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보의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순천을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개헌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헌의 초점은 자치 분권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와 청와대 간의 권력의 분전만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어떻게 하면 국정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대통령 임기 단축과 결선 투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당장 임기를 줄인다 만다 하는 것은 다 선거 앞둬 놓고 다 정략적 발상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야당과 친박 세력이 연대하는 것은 3당 야합의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밉다고 새로운 정계 개편을 논하는 것은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민심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의 가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적자이자 장자로 표현한 안 지사는 진보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공천을 주지 않아도 탈당하지 않았고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대중의 노무현의 역사를 통합으로 만들 유일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낮은 지지도에 대해 안 지사는 소신을 갖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국민의당 황주웅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민의당은 존재감을 잃고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오만과 허세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다면 당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거부해온 자신이 적폐를 청산하고 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다음 달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화력발전소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불량 우드 펠릿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해 많게는 7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목재 납품업체 대표 56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광양세관 공무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양항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10여 개 업체가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규모 점포 개설업체가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단체장이 권고해도 해당 점포가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이 미흡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개선을 권고하는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웅천지구에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창고형 매장과 관련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지역 내 대형마트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또다시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 파괴와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도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웅천 창고형 매장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향후 여수시의 허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운영 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캐피털사에서 20%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비싼지 알죠. 비싼지 알지만은 사정이 급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모두 21조 2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강화하면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금리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이제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그 금리가 상승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 신용자들입니다. 비은행권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탈 경우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또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금융권, 이 금융권을 또 선택하게 되는 그런 가계부채 돌려막기 형식의 현상들이 발생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오름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갈수록 나빠지는 지역 가계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올해 도정의 최대 성과로 2조 3천억 원대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만들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 밖에도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 조성 착수와 관광객 수 전국 2위 회복 등 폭넓은 성과를 냈다면서도 청렴도 꼴찌와 안전도 하위권, 전국체전 부진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연륙 연도교와 호남고속철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40%가 늘어난 1조 1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진도 휴양단지 개발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지만 2년 전부터 국가과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밝혀 19대 이후 도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통합이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전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공항 이전도 초기에는 물밑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낙연 지사의 송년사와 신년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간공항 통합에 대한 질문에 광주 전남의 상호 이익이 뒤따라야 하고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KTX 연장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론화하기보다 사전 정지 작업부터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군공항 문제는 의제로 삼아서 토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올 한 해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 시책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청렴도 꼴찌와 안전도 하위권, 전국체전 부진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교통망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40%가 늘어난 1조 1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이 하이간 노벨교와 새천년 대교가 올해와 내년에 개통되는 등 교통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지만 2년 전부터 국가 과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밝혀 19대 이후 대권 도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사태로 순천만 국가정원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순천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현재 여수 지역의 조류 독감이 발병하지 않았고 향이라 밀원이 가금류 사육 농장과 동선이 달라 AI 확산 우려가 덜하다며 예정대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일출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철새들의 이동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확대해 전남의 경우 영산호와 순천만 등에 알곡 1,86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H5형과 N5형 특이유전자 동시 검출법을 개발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판정을 확진하는 내년 1월부터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올해 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광양시 인구는 15만 3,846명으로 그동안 최대 인구로 기록됐던 지난해 말 15만 3,587명보다 259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마동이 5만 6,361명, 광양읍이 5만 14명으로 지역을 크게 양분하는 가운데 금호동과 광영동, 옥곡면, 진월면 순으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중서부 곳곳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인데요. 지금 수도권의 눈은 모두 그쳤지만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고요. 오전까지 1에서 3cm가량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텐데요. 그래도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고요. 별다른 눈비 예보도 없는 상태여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5.1도, 청주 영하 3.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서울 0도, 대구 4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춥겠습니다. 내일을 고비로 연초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